자, 이번 시간에 투자부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제일 먼저 볼 게, 우리 의에 부동산의 일반적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 분류.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 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기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투자부동산이에요. 투자부동산 그러면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 보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사항. 재화의 생산, 용역, 제공, 관리 목적 보유다. 결국 이게 사업의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형 자산 이렇게 말해요. 자, 다만 우리 투자부동산 쪽에서는 이 유형 자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매 목적, 재고자산. 자, 기본적인 분류가 되겠고. 자, 투자부동산의 정의 또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자, 우리 뒤에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간단하게나마 리스에 대해서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해서 간단하게 리스는 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뒤에서 다 폭파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리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진부화가 굉장히 심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자산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금방 지나면은 뭐 1년 지나면 뭐 구형이 돼버리고 뭐 이러니까 컴퓨터나 뭐 복사기나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리스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내고서 빌려서 쓴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 리스 제공자 이렇게 말하자. 자, 리스 제공자. 빌려 쓰는 놈. 리스 이용자. 우리 리스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투자부동산에서 리스 얘기가 빠지면은 조금 안고 없는 무슨 뭐 같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좀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산의 어떤 이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리스, 운용리스, 리스의 형태가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죠, 이게. 금융리스는 그야말로 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치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런 형태고, 운용리스는 단순하게 수수료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분류는 리스 제공자의 분류입니다.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렇게.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로 분류됐든 운용리스로 분류됐든 신경 안 써요. 회계 처리가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 리스에 다 보게 될 거고. 자, 어쨌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리스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면 리스 제공자는 자산을 제거합니다. 선금 리스 자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산을 제거해요. 그리고 리스 채권을 계상하게 돼요. 리스 채권.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자산이 없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투자부동산이 아니에요. 리스 채권을 계상하는 거지 투자부동산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부동산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건. 금융리스 형태일 경우에. 자, 하지만 운용리스는 수수료 따박따박 먹으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자산도 회사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회사 내에 자산도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뭡니까 이게? 우리 임대 수익 얻는 거랑 똑같아요. 수수료 먹기 때문에 임대 수익. 요게 투자 부동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 투자 부동산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에는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로 제공한 임대 수익 목적이다. 보기 때문에 표시 자체는 이렇게 재무제표의 투자 부동산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권 자산이라는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다. 사용권 자산이 계상이 돼요. 리스를 받게 되면은 사용권 자산 차변에 얼마, 대변에 리스 부채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상하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리스 이용자가 이제 다 사용권 자산을 계상합니다. 이 경우에 이 자산이 자, 일명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정의를 충족한다.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 보유하면 투자부동산이다.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 사용권 자산을 계상했느냐? 그렇다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부동산 처리가 들어가요. 가지고 있는 사용권 자산 이거에 대해서 투자부동산이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의를 충족하면은 투자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리스 받은 걸 이제 또 운용 리스 또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 재리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할 목적이다. 그럼 투자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요거냐? 리스 제공자의 운용 리스 자산. 그럼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정의를 충족하는 거, 시세차익, 임대수익 목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부동산의 분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이러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에 평가 모형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모형 분류. 자, 기본적 얘기인데 자, 유형 자산이나 투자 부동산 공이 둘 중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 우리 봤죠?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하라. 회계 처리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우린 이미 다 봤어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전부 뭐다? 감가상각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들이 나오더라. 했던 얘기고 자, 우리가 볼 건 이제 투자부동산인데 자, 역시 둘 중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 용어상 주의하셔야 돼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한다. 투자부동산은 이러면 틀려요. 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재평가 모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원가 모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합니다.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다 원가 모형이죠.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그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 금액이 주석에다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에서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이죠. MVP 시험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공정가치 모형이 특이해서 그래요. 원가 모형은 투자부동산 감가상각하고 공정가치는 주석에다 공시한다. 끝. 뭐 평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갑니다. 주의하실 거 감가상각을 안 해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대신 뭐다?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다 잡혀요. MVP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계산형, 야불이, 서술형 다 나옵니다. 자, 중요한 얘기고.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바로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해당되느냐, 투자부동산이냐, 아니냐 이 해당 여부 시험에 엄청 빈줄이에요. MVP, 전체 MVP. 이번 시간에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된다, 안 된다 나와 있고 이렇게 가로 열고 예시라고 돼 있죠. 절대 이거는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KIFRS가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시를 하고 있다. 의미를 알겠죠?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거 1번부터 보시면은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시세 차익 키워드. 끝. 투자부동산. 자, 통상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당연히 이건 뭡니까?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랄지라도 재고자산입니다. 그다음 2번.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KIFRS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입니다. 심지어는 밑에 운용리스로 여기 나왔었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 투자부동산. 심지어는 밑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까지도 전부예요.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운용리스로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운용리스로 제공해야지 아직 제공 안 했어요. 제공해야지 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투자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다시 한번 보면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또는 하고 나오고 있죠. 또는 여기서부터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서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이다?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직접 소유한다.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이런 얘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 사용권 자산 리스 이용자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운용 리스를 합니다. 운용 리스 자, 이건 이미 봤죠. 직접 소유하는 건물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로 제공했다. 운용 리스로 제공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봤어요. 어디? 여기 있잖아요. 투자부동산이에요. 이건 처음에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요놈이 운용 리스 받은 자산이죠. 사용권 자산. 이거에 대해서 또 운용 리스를 해요. 이러면 어쩔 거냐? 리스 이용자가 리스를 받아서 그 자산을 다시 운용 리스로 또 리스를 합니다. 뭐다? 다 투자부동산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부동산.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요 자산에 대해서는 그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관련돼서 운용 리스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다 투자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어디 보이질 않네.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 얘도 뭐다? 투자부동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자, 4번에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받고 그다음 5번에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거.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까지 전부 투자부동산. 끝. 우리 수업용으로는 여기까지. 그다음 투자부동산이 아닌 거 전체 MV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거 1번. 통상 영업 과정에서 판매 또는 이를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이다. 판매? 재고자산이에요. 투자부동산 아닙니다. 그다음 2번.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입니다. 다만 다음을 포함한다 하기 때문에 전체 박스 안에 있는 게 전부 이게 투자부동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거 봤죠.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전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나오고 있죠. 조금 주의하세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예를 들면 회사의 그 사택이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투자 부동산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KIFRS. 죽었다 깨라도 사택이나 이렇게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주의하실 거는 가로 열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시장 요율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무관하다. 종업원한테 사택을 이용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종업원한테 임대료를 시장 요율, 시장에서 월 90만 원이야. 그럼 90만 원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투자 부동산이다.
그다음 뭐 처분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3번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아니라고 그랬죠? 투자 부동산 아닙니다. 자, 인식 측정. 자,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넣었어요. 인식이나 측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초 측정은 뭐 당연히 원가로 측정하게 되는 거고, 자, 거래 원가 최초의 측정에 포함한다.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고. 구입 원가에는 구입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지출, 뭐 전문가 수수료, 뭐 관련 세금 이런 거 다 기본적인 자산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후불 조건.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원가는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재 가치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가치. 그래서 우리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 비용은 뭐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우리 했었습니다. 장기 연불 조건 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 부동산은 리스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지금 갑자기 왜 리스 얘기가 나오지? 지금 우리 투자 부동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표시 자체는 투자 부동산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다? 인식이나 측정 자체는 리스 회계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계정 대체, 계정 재분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예시입니다. 요런 것들이, 요런 상황에서, 계정 대체, 계정 재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요거만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하다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투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요. 사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계정 대체하라. 계정 재분류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자가사용의 개시 나오고 있죠? 자가사용의 개시. 자가사용의 개시. 자가사용. 유형자산이죠? 자,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라. 대체하라.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은 통상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판매 목적 개발 시작. 판매 목적 개발 시작.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은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 재고 자산으로 재분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자, 이번에는 유형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재고 자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투자 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재분류하는 사유입니다. 대체하는 사유. 이번에는 유형 자산, 재고 자산 형태로 있던 걸 갖다가 투자 부동산으로 재분류, 대체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자가 사용의 종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가 사용의 종료. 자가 사용 끝났어요. 그럼 뭐다?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거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운용리스 제공. 다 투자 부동산이었죠, 우리? 운용리스 제공. 자, 이렇게 되면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운용리스로 제공한다. 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 쪽으로 재분류하라. 이런 얘기. 대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 예시입니다. 예시. 이것만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에 걸릴 때만 요거만 대체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사례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 시에는 그 1번 그게 이제 그 재고자산에서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하게 되면은 자산이 시가로 잡혀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 시에는 공정가치로 일단 계상을 해요. 그래 놓고 하게 되면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익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뭐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밑에 뭐 회계처리 사례는 드러났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종종 나와요. 이 문구가 당기손익, 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니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